기자초 만지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피프티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꽤 오랜 기간 피프티 관련된 얘기를 안 했었죠. 왜냐면은 저희가 볼 때 이 사태의 일막은 끝났다고 봤거든요. 한번 쭉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피프티의 성공,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각종 고소 남발, 가처분 신청 기각, 키나의 복귀, 팀 해체, 제2의 피프티 재건 의지, 이런 순서를 겪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컨텐츠를 준비하게 된 건 조만간 제2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2막의 시작은 이 고소에 대한 경찰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은 위험해요. 언론에서 현재 다룰 수 있는 건 한계가 명확합니다. 왜냐면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니까요. 나머지는 결국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한 입증 싸움이거든요. 그 판단은 경찰이 합니다. 저희가 근데 왜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나? 지난 1월 18일 게재한 기자수첩 431, 박수홍 친형 부부 선고 후 민사재판 본격화 예상. 이거 박수홍 씨 관련된 소식이거든요. 근데 이 컨텐츠의 베스트 댓글이 강남경찰서 안성일 수사는 하긴 하는 건가요? 후속 취재 좀 바랍니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좋아요로 엄청 많이 눌러서 베스트 댓글이 됐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컨텐츠를 취재 후에 준비하게 됐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현재까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게 지난해 6월 첫 번째 고소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2월이니까 8개월이 지났잖아요. 왜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트랙트가 먼저 고소를 했습니다. 지난해 6월 27일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소했죠. 이에 앞서서 어트랙트는 이미 전속계약 효력정지 및 더 기버스의 법적 싸움에서 광장을 선임을 했는데, 그러다 지난해 11월 큐피드의 저작권 등록 절차 위법성 대응을 위해 국내 최대 로펌이죠, 김앤장도 선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어트랙트는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의 위법성이 매우 높은 문제라고 판단하였고, 이 부분을 특별히 다루고자 새로이 김앤장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김앤장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바로 큐피드 저작권 지분 무단 등록 행위 등에 대한 사건을 준비하며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적 있죠. 멤버 키나의 창작적 기여분과 관련된 저작권 지분 무단 축소 행위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김앤장은 저작권 관련 전문 변호사로 팀을 구성해 법리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저작권이 정말로 어려운 권리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대중들한테 인식이 잘 잡혀있지 않고 저작권의 개념이 아직도 대한민국이 외국에 비해서 좀 흐린 편이에요. 그래서 법을 정확히 알고 이걸 경찰에 어필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사당국에서도 저작권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전문가적 식견을 바탕으로 법을 정확히 적용을 했을 때 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궁금한 건 뭘까요? 강남서 수사, 왜 그리 오래 걸렸을지, 이 부분이죠. 지난해 6월 첫 고소가 진행된 후 이렇다 할 소식이 안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10월 중순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 즉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0월 24일 첫 소환이었죠. 이거 역시 저희 올데스타에서 가장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안성일 대표가 소환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24, 25일 이틀에 걸쳐서 조사가 진행됐는데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한 안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오래 걸렸나? 일단 이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강남서에는 총 경제부서 16팀이 있습니다. 경제 1팀부터 8팀이 수사 1과, 경제 9팀부터 16팀이 수사 2과예요. 이 사안 자체가 경제팀에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당초 한 개 팀에서 이거를 맡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 중 일부 내용을 다른 팀이 나눠 맡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어떤 식으로 분리해서 하게 될지, 그리고 새롭게 이거를 받은 팀에서는 새 사건이잖아요. 앞선 팀에서 어느 정도 수사를 하고 넘어왔겠지만 이 팀에서도 다시 처음부터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맡은 팀이 이 사안을 처음부터 들여다보는 이 시간들 꽤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 사이 어트랙트는 담당 법률 대리인을 보강을 했는데 원래 광장 서정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앤장이 합류하게 된 겁니다. 자, 물론 이에 대해서도 더 기버스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반격에 나섰는데 또 다른 대형 로펌 화우를 통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홍준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더 기버스 대표이사인 안성일과 총괄이사인 백진실을 상대로 피프티피프티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거나 어트랙트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해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한 외부 세력이다 등 허위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적 언동을 계속했다라고 그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성일 대표 등은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유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프티 멤버들을 더 기버스 내지 안성일 대표의 영향력 하에 두고자 하는 일말의 의도가 없었음을 고소장을 통해서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어떤 사건이죠? 명예훼손 사건이죠. 명예훼손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경제팀이 아닙니다. 이거는 경제팀이 포함된 수사과가 아니라 형사과에서 담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또 다른 곳에서 맡게 됐다는 거죠. 결국 싸움은 어트랙트와 더 기버스의 싸움 같지만 이들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은 굉장히 다양한 부서에서 다루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통합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고 또 연말 연시 이 시기에는 해를 넘기면서 수사당국 같은 경우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오래 걸린 이유. 이 사건을 강남경찰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사회를 들썩이게 만들었고 워낙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발표 역시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 취재를 위해서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었는데 사실 통화만 이루어졌지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담당 과장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했고 제가 담당 과장에게도 수차례 연락을 취했는데 언론 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 때문에 강남경찰서에 연락을 취했는데 각 종합지의 사회부 기자들, 상주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거기 출입 기자들이 있어요. 그쪽을 통해서도 어떤 소식이나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만큼 내부적으로 조용히 수사를 하고 있고 외부의 그 수사 과정을 유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곧 결과가 나오는데 설 연휴가 끝나고 2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고소장이 제출된 이후 8개월 만인데 법조계 관계자한테도 물어봐도 이렇게까지 경찰 수사가 길게 이어진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해요. 경찰들이 딱 내용을 들여다보고 나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반년 안에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해를 넘겼고 반년을 넘겼어요. 근데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도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들도 결과적으로 볼 때는 경찰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 아, 법원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구나. 법적으로 볼 땐 어떻구나. 이런 게 하나하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과정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추가적인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가 먼저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안성일 대표 등이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고소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의 입장 확인 그리고 그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은 지난 10월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마쳤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컨텐츠적으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적 판단으로 볼 때 과연 전 대표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안 대표의 말이 더 믿을 만한지를 경찰들 역시 본인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거듭 밝히지만 이건 경찰 조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민감한 내용이어서
제가 함부로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댓글도 달리는 것처럼 워낙 궁금해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까지 취재된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조만간 정말 큰 게 온다고 합니다. 어떤 쪽으로 결과가 나오게 될지 몰라도 이 8개월에 걸친 수사 내용이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대중적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트랙트와 피프티에 대해서 유리하고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는데 여기서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여론이 출렁이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 조사가 발표되는 그 순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막을 내린 이 피프티 사태가 다시금 2막을 올리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 이 부분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취재 후에 또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해 8월 방송된 이후에 분명 후속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역시 반년째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취재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그 취재 결과가 나오는데 이 내용도 곧 전달해 드리겠습니다.